안녕하세요. 역사의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수박 겉핥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양 최고의 역사서 사기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한 페이지, 대원열전을 통해 탐험과 정복, 그리고 실크로드가 열리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장건의 13년 대장정, 천마를 향한 한 무제의 집착과 전쟁, 그 역사가 남긴 언어적 유산, 그리고 인물을 통해 본 시대의 교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미지의 서역을 향해 발을 내디뎠던 장건의 13년 대장정 이야기입니다. 한 무제 시대, 한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북방의 유목제국 흉노였습니다. 압도적인 기동력을 앞세운 흉노의 약탈을 막기 위해 무제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바로 흉노에게 패해 서쪽으로 쫓겨난 월지와 손을 잡고 흉노를 양옆에서 협공하는 거대한 포위망을 구상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지에게 가려면 흉노의 땅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목숨을 건 이 위험한 도박에 자원한 인물이 바로 장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외 정책 성패가 이 한 사람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원정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흉노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흉노의 선우는 한 나라의 외교적 월권을 조롱하며 장건을 10년 넘게 억류했습니다. 그곳에서 흉노 여인과 결혼해 자식까지 두었지만 장건은 황제의 사신임을 증명하는 신표인 지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인고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를 최고의 흉노 전문가로 단련시키는 정보 수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 장건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원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서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페르가나 분지의 대원을 거쳐 마침내 대월지에 도착했죠. 하지만 월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그들에게 과거의 원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도박보다 현재의 안정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동맹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는 외교적 교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건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흉노에 잡히는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귀국합니다. 100명이 넘던 수행원 중 살아남은 건 단 2명뿐이었죠. 외교적 동맹은 실패였지만 그가 가져온 서역의 지리, 풍속, 산물에 대한 방대한 정보는 한 나라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혁명적인 성과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 나라와 대원국 사이에 벌어진 피 흘리는 명마를 향한 욕망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장건의 보고 내용 중 무제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건 대원의 한열마였습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리고 피 같은 땀을 흘린다는 전설 속의 천마였죠. 무제에게 이 말은 군사적 자산이자 자신의 권위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무제의 갈망은 단순한 군마 확보를 넘어선 개인적 집착이었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것이라도 황제가 원하면 가질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 지도자의 개인적 욕망이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쟁으로 전환되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제는 황금말 동상까지 보내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원은 거리가 멀다는 점만 믿고 거절합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한나라 사신단을 살해하고 재물을 뺏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이는 무제에게 완벽한 전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무제는 처남인 이광리를 지휘관으로 세워 원정을 보냈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굶주림, 질병 때문에 군대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쇠약해졌고 치욕적인 퇴각을 해야 했습니다. 제국의 오만이 병참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이죠. 격노한 무제는 이번엔 6만 명의 대군과 10만 마리의 가축을 동원해 물량 공세를 퍼붓습니다. 수도의 식수원을 차단하는 단수작전 끝에 결국 대원의 귀족들은 왕의 목을 베어 바치며 항복했습니다. 한 나라의 무시무시한 힘을 서역 전체에 각인시킨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대원은 실크로드의 중앙 허브가 되었습니다. 동서교역의 거점이자 명마의 공급원으로서 한 나라의 위신을 세워주는 전시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파트, 대원열전이 우리 언어 생활에 남긴 유산인 고사성어를 살펴볼까요? 가장 유명한 건 요령부득입니다. 옷의 허리와 옷깃을 잡지 못한다는 뜻으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 쓰죠. 장건이 월지와의 협상에서 본질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성공 속에서도 실패를 뜻하는 단어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핵심을 오판한 사소한 오해가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통찰을 이 고사성어 하나가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장건은 충성과 인내, 그리고 사명감의 화신입니다. 본래 목표가 좌절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한 그의 삶은 한 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세계관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한무제는 위대한 전략가인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자였습니다. 제국 확장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개인적인 집착 때문에 막대한 인적 희생을 정당화했죠. 지도자의 비전과 무모한 고집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광리는 영웅적 장군이라기보다 국가라는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부속품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승리는 개인의 천재성이 아닌 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과 물량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월지의 지도자들은 과거보다 현재의 평화를 택한 현명한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반면 대원의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의지를 오판한 근시안적 태도로 파멸을 맞았습니다. 패권 국가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비용입니다. 실크로드의 영광 뒤에는 장건을 따라갔다 돌아오지 못한 수백 명, 전쟁터에서 굶어 죽은 수만 명의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길은 평범한 이들의 뼈로 포장되어 있다는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원열전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리더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여러분은 이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